여러분 반갑습니다. 대종사님과 정산종사님이 처음 만난 곳은 어디일까요? 바로 전라북도 정읍시 북면의 화해리입니다. 교단 초창기 두 분 스승님의 극적인 만남을 통해서 세회상 창립에 큰 걸음을 내딛게 되는데요. 교단사에 빛나는 성적지 정읍 화해리에서 태어나 대종사님의 경륜을 온몸으로 실천하는 분이 있습니다. 인생 토크 세상 만난 기쁨. 오늘은 무아봉공의 교법 정신을 남먼저 실천하며 살아온 서초교당 세타원 한성봉교도 초대했습니다. 세타원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세타원님은 고향이 정읍 화해리. 네. 정말 우리 교단사적으로 큰 의미가 있는 그런 성적지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원불교를 세우신 대종사님과 이대 종법사 정산종사님이 극적인 만남을 통해서 우리 교단이 정말 크게 빛나는 그런 큰 복전이 되고 또 이 회상의 털을 닦는 큰 기틀이 되는데 이 화해제오지비가 있는 네. 곳입니다. 예. 지금도 고향을 한 번씩 방문을 하면 대종사님과 정산종사님의 그 만남을 회상하고 뭐 스스로 또 상상도 하면서 그렇죠. 네, 그러면서 고향 방문을 할 것 같은데 고향 소개를 좀 해주세요. 예. 제 고향 화해리는 아마 뭐 여러분들도 많이 가보셨겠지만 정말 평범한 시골 마을이고 그 시골 마을이지만 뒤에는 산이 있고 네. 앞에는 작은 평야가 있는 그런 아담하고 그런 그 진달래꽃처럼 아름다운 그런 마을입니다. 네. 네. 그 뒷산에는 이제 그 소나무 숲이 많이 우거져 있는데 그 산에 그 매봉제라는 언덕 이렇게 고개가 있습니다. 매봉제. 매봉제 예. 거기에는 정산종사님께서 오셔서 기도했던 기도터가 있는 예. 그런 영령스러운 산 매봉제가 있고 네. 그 줄기 너머에 이제 저희 그 산이 홍송이 있는 산이 붉은 소나무가 있어요. 네네 있었습니다. 예. 근데 100주년 때 저희 그 산에 있는 홍송이 네. 대산종사님 성탑 주변에 네. 33그루가 가서 지금 학자풍의 나무 네. 무슨 곰처럼 생겼다는 소나무 이런 거를 네. 이제 스승님들이 오셔서 보시고 예. 이 소나무를 총부에 좀 갖다 심으면 좋겠다 해서 예. 갖다가 심어서 지금은 대산종사님 성탑 주변에 네. 저희 그 고향 산이 예. 옮겨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교단 100주년을 맞아서 새롭게 대산종사 성탑도 조성이 되고 총부가 아주 새롭게 조성이 됐는데 저도 기억이 납니다. 그 새롭게 소나무들이 즐비하게 심어져 있던 네. 그 소나무가 바로 우리 네, 세타원 네, 네. 한성봉 교도님 저희 선산에서 옮겨온 소나무군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아니 그렇게 총부를 가면 그 소나무 보고 또 대산종사 성탑에서 인사 참배하고 그럴 때마다 고향 생각도 더 간절하고 또 그렇죠. 뭔가 남다른 그런 느낌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 고향보다 총부를 더 많이 가는 그렇죠. 제가 네. 많이 가죠. 근데 고향의 산보다 고향의 산을 옮겨다 놓은 네. 총부의 성탑을 보면서 성지 예. 그래도 화해 제오지비가 있는 성지에 그 소나무가 네. 총부에 와 있다는 그런 뭐 이렇게 감동 같은 게 네. 밀려오죠. 그렇군요. 네. 정산종사님이 대종사님 만나기 전에 스승님 찾아서 간절히 기도하고 경상도에서 전라도로 오셔서 이 화해리에서 극적인 만남을 이루게 되는데 그 두 큰 스승님들의 은혜와 또 그 향, 그 느낌 그런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는 화해리에서 출생하셨고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또 원불교 인연을 맺으셨다고 들었어요. 네. 원불교와 인연을 맺기에는 또 할머님과 어머님의 역할이 크다고 들었는데 좀 전해 주시죠.
저희 할머니는 아마 그 지금 세대처럼 풍채가 좋으셨어요. 네, 제가 어릴 때 본 네. 기억에 풍채가 좋으셔가지고 동네에 무슨 대소사간에 무슨 일이 있거나 이러면 이제 네. 할머니하고 상의하고 동네의 일이 추진되고 했었고 네. 또 일제시대 때 할머니가 교사로 이렇게 봉직을 했기 때문에 선생님이셨어요. 네네 예. 잠사봉사 정읍군, 고창군, 부안군 네. 세 군을 다니시면서 네. 그런 일을 하신 분이었고 이제 교당을 그렇게 다니면서 이제 부모님 자연스럽게 갖고 저도 뭐 어릴 적에 할머니 손잡고 교당을 다니면서 내 집처럼 다녔죠.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우리 세타원님의 할머님은 정말 그 당시 지역에 큰 역할을 하셨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예, 다 우러러보고 뭔가 좀 어려운 일 있고 힘든 일 있으면 찾아가서 상의 드리기도 하고 네. 그런 유지라고 할 수 있는 또 당대에 또 학생들을 가르쳤던 그런 존경받는 선생님이었던 분이 원불교하고 일찍이 인연을 맺고 계셔서 더더욱 네. 원불교 어떤 간접 교화에도 큰 역할을 하셨을 거란 생각이 들고요. 한번 그 당시 이렇게 떠올려 보면 어린 시절 화해교당 역사가 참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네. 세타원님의 풍경 속에 화해교당은 어떻게 비춰졌을까? 그 어릴 적 기억은 이제 교당을 가면 네. 이제 어린애가 오니까 무조건 잘해주잖아요. 하고 집에서보다는 집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이 교당 가면 새로움으로 저한테 다가오기도 하고 또 청년기에는 이제 야학이 그때 한창 예. 야학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 돌아가신 이종진 교무님이 총각일 때, 청년일 때 저희 서산 종사님. 네네 예. 저희 한문 선생님이셨어요. 아. 그래서 한문을 천자문을 떼고 예. 그렇게 그때 배웠던 그런 것이 지금까지도 네. 유용하게 쓰고 있고 예. 그분한테 그렇게 배운 그런 기억이 있고 또 우리 어릴 적에 그 어른들 따라다니면서 길가에 코스모스 심었던 기억 또 그 앞에 저희 그 마을에서 화해리에서 칠보산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노령산맥 자락에 그 한 6km 정도 되는 곳을 이제 원불교 식구들이 소풍 가고 그런 일들이 어릴 적에 생각이 나고 교무님들이 또 그 순교 가실 때 또 네. 쪼랑쪼랑 저를 데리고 가요. 그렇게 또 따라다니고 예. 그런 기억들이 그러니까 많이 있네요. 세타원님의 어린 시절 기억 속에 이 원불교 교당은 뭐 내 집 드나들듯이 네 그렇게 다녔어요. 아, 그렇군요. 특히 할머님이나 어머님의 그 신앙생활을 보면서 저절로 그냥 이렇게 습득이 되고 저절로 그 모습이 젖어들고 그런 영향을 참 많이 받았을 것 같은데 당시 그 할머님이나 어머님의 종교 생활은 어떻게 또 비춰졌을까요? 저희가 이제 그 농사를 많이 지었습니다. 그래서 식구가 많았어요. 네. 식구가 많으면 이제 많았는데 아침이면 밥 얻어 먹으러 오시는 분이 참 많아요. 식사를 거르는 경우가 매일 참 오는 분이 한 분 있었어요. 네. 매일 오는 분. 그 사람을 위해서 항상 할머니가 예. 밥을 차려줘라. 그럼 이제 우리 어린 마음에는 꾀죄죄하고 오니까 그냥 들어온 사람 왔다고 보내라고 막 이러는데 할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시죠. 없는 사람이 오죽하면 왔겠니. 그리고 그런 자비심을 네. 어릴 적에 봤죠. 예. 이제 그런 뜻을 어머니는 다 받들으셨고 그걸 이제 저희들은 보면서 자랐죠. 아, 그렇군요. 네. 아마 이제 잠시 뒤에 얘기를 나누게 될 텐데 이 세타운 한성봉교도님의 이 봉공 활동이 네. 생각해 보니까 어린 시절 할머니의 영향을 참 많이 받았을 거란 생각이 드네요. 누군가 약자, 어려운 분에게 따뜻한 마음으로 다가서는 그 보고 듣고 느낀 그 감성이 그대로 고스란히 성장해서도 종교생활로 이어졌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할머님, 어머님의 영향으로 원불교와 인연을 맺고 다니면서 실제 입교는 이제 중학교 때 했다고 네. 들었어요. 손타원 언니가 한도봉, 지금 한도봉 원로 손타원 교무님이시죠? 언니, 예, 예. 교무님께서
어느 날 보니까 할머니만 입교가 되어 있고 그냥 어릴 적부터 다녔지만 입교를 누가 시키질 않았어요. 그냥 다니니까 입교 됐나 보다라고 여겼겠죠. 그래서 네. 그때 이제 언니가 발견하고 입교를 시켰습니다. 네. 원기 한 50년, 예. 뭐 49년 정도. 그렇군요. 네. 그렇게 해서 실제 이렇게 원불교에 몸담고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하면서 조금씩 우리 세타원님도 뭔가 좀 남다른 그런 느낌들, 내가 원불교인으로 교도로 이렇게 활동을 하는구나, 그런 걸 좀 느끼게 된 어떤 계기 같은 게 있었을까요? 어떻습니까? 초등학교 동창생 중에 하나가 네. 장로 딸이 있었어요. 네. 근데 무슨 때만 되면 저를 데리고 가요. 그래서 내가 가면 이제 뭐 교회 가면 먹을 걸 많이 주죠. 그런 재미로 이제 한두 번 따라갔는데, 근데 이제 그렇게 많은 유혹이 있었죠. 그때도 애들이 그런 쪽으로 많이 가죠. 또 활동도 많이 했고 청소년 때도 그랬지만 저는 그 신앙심을 우리 부모님을 보고 할머니를 보면서 나는 이 법 테두리 안에서 살아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어릴 적부터 아마 네. 작은 소견으로 한 것 같아요. 예, 그렇군요. 그렇게 해서 성장하면서 이제 원불교 교도로서 더 굳혀지게 되는데, 이 본공의 뿌리를 이제 할머니나 어머니에게서 또 찾을 수 있다면 종교적인 영향은 앞서 잠시 말씀 주신 손타원 한도봉 교무님 언니이시고, 네네. 그 아래 지타원 한성면 교무님도 네. 또 출가를 하셔서 원불교 교무님이에요. 네. 두 분의 언니 교무님, 출가한 언니 교무님들을 통해서 아마 종교적인 영향을 크게 받았을 거란 생각이 드는데, 참 그 두 언니가 어찌 생각해 보면 출가를 하겠다고 시집도 안 가고 원불교로 출가를 했을 때 우리 어리 세타원님의 그 마음은 어땠을까? 왠지 허퉁하고 언니들을 다 그냥 떠나보낸 것 같은 섭섭함은 없었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어떻습니까? 섭섭함은 없고요. 왜냐하면 제가 익산에서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바로 총부 옆에서 항상 바라보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저렇게 사는 것도 우리 삶에서 가장 큰 보람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했었고, 예. 근데 막상 이제 저 자신은 내가 제가를 잘해야지 하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네. 언니는 참 대단하세요. 대단하시고. 예를 들면 어떤 면들이 총부를 갔을 때 네. 할머님이 데리러 갔어요. 출가한다고 출가한다고 가니까. 갔는데 예. 데리러 갔는데 데리러 갔다는 보고, 것은 아무리 교도였지만 원불교 교무로 출가하겠다니까 선뜻 마음에 허락하기가 쉽지 않았던 거죠. 예. 근데 가서 딱 총부 생활을 보고 아주 우리 손녀를 맡깁니다 하고 오셨대요. 어릴 때 들은 말이에요, 제가. 근데 그렇게 하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 가족은 전혀 교무를 한다 해도 그런 거부감이 없었고 저것도 삶의 일부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죠. 예, 그렇군요. 나도 좀 출가해야지, 아니면 언니들이 어떤 권유도 있고 그랬을 것 같아요. 어땠습니까? 직접적인 권유는 없었고 일거수일투족을 저를 향해서 이렇게 못하게 하는 게 너무 많았어요. 제약이. 예를 들면 귀 밑 1cm 머리가 자라면 가위로 와서 이렇게 싹둑싹둑 잘랐어요. 귀 밑 1cm요? 네. 그러니까 제 사진을 보면 친구들보다 제 머리가 제일 짧아요. 짧고 또 네이스 달린 옷을 못 입게 했어요. 언니 교무님들이. 네. 근데 그때는 왜 그랬을까? 그랬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나를 점을 시키려고 그러지 않았나? 네.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말은 안 했어도 그 총부에 가면 여러 스승님들 많이 계시잖아요. 많이 이뻐해 주시고 하니까 이제 항상 가서 놀고 뭐 심부름 다니고 이랬는데 그것이 아마 그 점을 시키려고 했었던 건데 내가 이제 어찌 하다 보니까 그냥 안 하게 됐죠. 뭔가 언니 교무님들은 출가로서 이제 해나가고 나는 재가교도로서 또 언니들을 뒷받침하고 응원해주고 지원도 해주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해야겠다. 아마 그런 생각도 있지 있었죠. 않았을까.
고3 때 그런 생각을 하기도 했어요. 예. 나는 제가를 잘해야 되겠다. 언니 실망시키면 안 되겠다. 네. 뭐 이런 생각. 근데 제가 저를 교학과 보낼 일이라고는 생각을 못했죠. 네. 실제 교학과를 좀 보내려고 하셨죠. 예, 나중에 보니까. 예. 이제 그것을 결혼하고 나중에 알게 됐어요. 아, 그래요? 어느 날 이제 오셔가지고 네. 익산 가자 그래요. 익산에서 오셨는데. 네. 그래서 그래요. 그랬는데 우리 친구가 마침 놀러를 와서 둘이 광주로 놀러 갔어요. 갔다가 그날 못 갔어요. 그날이 네. 면접 날이었던가 봐요. 아, 나중에서 그걸 알게 됐어요. 네네. 네. 몰랐어요. 네. 알았으면 또 제가 어떻게 됐을지 지금 생각해 보면 또 네. 그렇기도 한데 강요는 없었고 네. 그냥 자연스럽게 해보려고 했는데 아마 못하신 것 같아요. 내심 동생이 오기를 기다렸던 그 언니 교우님의 심경도 그랬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결혼하고 다산법사님께서 돌아가신 다산법사님께서 인사를 갔더니 그 말씀을 하세요. 내가 끄는 힘이 너보다 약했구나. 네. 우리 중진 씨한테 그랬어요. 네. 부군. 네. 네. 같이 가니까 그래서 내가 그때 되게 죄송스러웠어요. 그만큼 언니 교무님들뿐 아니라 교단의 스승님들도 우리 세타원님을 출가를 시켰으면 하는 마음으로 아마 이렇게 있었는가 봐요. 그러니까 예. 내 끄는 힘이 약했구나 그 말씀 하실 때 굉장히 죄송스러웠어요. 몰랐죠. 저는. 아, 그렇군요. 네. 하지만 또 제가 교도로서 우리 교단에서 뭐 본공 분야면은 정말 손꼽을 만큼 정말 중요한 역할들을 해 오셨고요. 그 얘기들을 이제 앞으로 계속 나누게 될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 친구 중에서도 또 정주신을 한 친구들도 있었다고요. 고3 되니까 네. 청소 담당을 이제 그 교장실을 시켜요. 그래서 이제 갔어요. 근데 그 중에 한 12명, 3명 정도가 15명 정도가 청소 담당인데 네. 그 중에 11명이 제가 알기로 교무님이세요. 지금 그러니까 제 동기들이 교무가 많죠. 아, 그렇군요. 네. 원광여고는 특히나 이제 원불교 교립 고등학교였기 때문에 더 많은 분들이 또 출가를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마 이제 곳곳에 이렇게 교무님으로 계시는 동기, 뭐 그렇지만 또 마음은 또 이렇게 교무님이니까 그렇죠. 선뜻 또 너무 스스럼 없이 가까이 하기에도 좀 그렇고. 그렇게 하진 않죠. 일단은 교무님이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디 가든 교무님으로 제가 예우를 네. 합니다. 예, 그렇군요. 그렇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점주신의 길을 걷진 않았지만 이제 고향으로 돌아와서 본격적으로 청년의 활동도 하시고 네. 여러 가지 또 제가 교도로서 더 큰 활동들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됐죠. 네. 예, 내용을 좀 소개해 주시죠. 화획교당이 이제 그 어른들만 계셨잖아요. 그러다가 청년들이 이제 한두 명 오기 시작해서 야학도 하고 또 청년들하고 모여서 이제 뭐 소풍도 가고 교무님이랑 같이 교리학습도 해보고 예. 그러다가 이제 훈련 같은 거 갈 때 전국 훈련 갈 때는 이제 뭐 많이 동원해서 제가 갔어요. 네. 많이 가기도 하고 이제 교리 퀴즈 할 때 기주대회에서도 이제 두각을 또 나타내기도 했고 옛날에는 그런 네. 게 굉장히 성했어요. 그렇죠. 전국의 청년 훈련이 훈련이 예, 많았죠. 후포 같은 데서 바닷가에서 하면 하섬도 갔다 왔고 예. 그러면 이제 수영 안 하시는 분들은 하섬을 쪽배 태워서 갔다 오기도 하고 네. 그렇게 청년 활동하고 또 그 교무님들을 많이
보좌를 했죠. 옛날에는 시골이다 보니까 낮에는 교도님들이 전부 일을 하고, 네. 그러니까 이제 청년들이 모여서 교무님을 보좌를 하고, 이렇게 나무 같은 걸 많이 심고 다닌 것 같아요. 옛날에. 예. 예, 그 교무님하고 같이 청년들이 나무도 많이 심었고, 또 꽃밭 가꾸기, 뭐 옛날엔 새마을 사업 이런 거 했으니까 네. 그런 거에 동참도 하고, 예. 그런 일들이 예. 생각나요. 또 순교 다니고 그랬어요. 아, 순교는 교무님과, 예. 낮에는 못 가요. 그러니까 그렇죠. 각자 일을 하니까. 예. 오후에 이제 저도 직장 다니고 직장 갔다 와서 오후에 가면 밥할 때잖아요. 교도님들이 다 밥을 네. 하고 그러면 네. 이제 김대근 교무님이시라고 돌아가셨어. 그분들이랑 이렇게 같이 가면 막 예. 그 교도님들이 식사 대접하겠다고 하기도 하고, 이렇게 순교 다니고 그러면 저녁 노을이 진짜 이렇게 시골이다 보니까 저녁 노을이 비치고, 그러면 이제 그런 감상에 젖어서 네. 같이 열심히 한 것 같아요. 네. 그 화해리에서 화해교당에서 우리 청년들이 정말 농촌에서 뭔가 봉사하고 야학을 열고 또 교무님을 보좌하면서 교화의 어떤 그런 터전을 마련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는 생각이 들고, 이 아름다운 이야기, 청년 시절에 교화하고 공부했던 얘기들은 두고두고 고향을 그렇죠. 방문할 때마다 그 생각 날 것 같은데요. 그럼요. 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이제 거기 조그마한 그 면사무소 다녔는데 군대항 네. 합창단 발표가 있는데 어떻게 할 길이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원불교 청년, 우리 화해교당 청년들을 주축이 돼서 네. 이제 각 마을에 노래하고 싶은 사람 참가해라 해가지고 참가해서 뭐 상품을 받지 못했지만 일단은 참가하는 데 의미를 두고 우리가 하자. 근데 연습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네. 그렇게 해서 그 교당 청년들이 주축이 돼서 한번 그런 추억도 있네요. 합창대회도 나간 예. 추억도 있네요. 지금 서울 교구의 합창단 단장을 지내셨는데 그 어떤 그때부터인가요? 그 씨앗이 그때부터 뭔가 좀 자라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면서 청년들이 뭉치고 화합하고 교당을 참 또 즐겁게 이끌어가고. 했어요. 예, 그때는 예, 정말 잊지 밤이 못할. 늦은 줄도 모르고 네. 뭐 교무님이 고구마 쪄놓으면 청년들 모여서 먹고 동치미하고 뭐 이렇게 아유, 그렇군요. 참 즐거운 시간 많이 보냈네요. 예, 그렇군요. 생각나네요. 그렇게 정겨운 농촌에서 교화하고 공부하시는 그런 청년 시절을 보내면서 자연스럽게 또 원불교 함께 공부하는 그런 교우와 또 인연을 맺는 그런 기회가 됐죠. 그럼요. 예. 그렇죠. 지금 진산 김중진 교도님이 부군이신데 네. 그때 만난 분이시라고요? 그때 만난 분은 아니고 예. 농타오님이 중매를 하셨어요. 예, 이양신 교무님. 예. 농타오님이 사감으로 계실 때, 예. 그 이제 신우님이 또 교무님이세요. 봉타원 김형철 예. 교무님이시니까 저기 총무님이셨구나. 기숙사 총무고 네. 신우님이 사감이었는데 이제 중매해가지고 그때 만났죠. 아, 그렇군요. 네. 정말 그렇게 같은 신앙을 갖고 공부하는 분이 함께 또 도반처럼 네. 만나서 또 인연을 맺고 함께 해나간다는 게 참 쉽지 않은 인연인데 참 좋아요. 그래서 네. 같은 교도라서 그럴 것 같아요. 참 부부면서도 도반으로 함께 공부하고 그럼요. 공유하는 바가 참 많아서 이런 가족이 되는데 수월하게 되지 않았을까. 결혼할 당시에 제가 같이 나란히 교전 옆에 끼고 교당 가는 게 네. 그때는 또 그 작은 꿈이 있었어요. 소박한 네. 꿈이 있었는데 네. 처음에는 이제 이 핑계 저 핑계로 안 다녔죠. 안 다니다가 이제 한 20년 전부터 다니기 시작해서 이제 교전 옆에 끼고 같이 다닙니다. 꿈을 이뤘네요. 네. 예, 그 당시에 이 부군의 직장 따라서 또 여기저기 옮겨 다니면서도 꾸준히 신앙생활 놓지 않으셨다고요. 저는 이사를 가면 그 교당이 어디 있는지부터 봤어요. 보고 버스 노선을 그 당시에는 이제 버스 타고 다니니까 노선을 이렇게 살펴보고 집을 얻었습니다. 춘천에서도 살고 이제 춘천 살다가 서울 왔는데
그래서 춘천교당을 다녔었고 예. 서울 와서는 이제 교당이 제기교당만 있었어요. 근데 그 교당을 가려면 버스를 2번, 3번 갈아타는데 예. 아이 없고 챙기고 가면 법회가 끝나요. 그래도 다녔어요. 네. 딱 가면 그런 교도가 2명 있어요. 나하고 네, 누구하고. 네, 네. 그래도 가서 툇마루에 앉아서 어. 제기교당 옛날 가옥이에요. 네. 툇마루에 앉았다가 애기 또 안고 와요. 법회는 다 끝나버리고. 법회는 다 끝나요. 그러다가 이제 네. 면목동에 교당이 생겼어요. 예. 그래서 면목동은 애 하나 없고 양손 잡고 가요. 애가 이제 좀 컸어요. 네네. 애가 셋이에요. 셋을 애 없고 양손 잡고 버스 타고 가요. 근데 그땐 정말 차도 자가용도 없었어요. 예. 뭐 이렇게 전화기도 뭐 집마다 전화밖에 없었고 그렇게 다니고 와야 갔다 오면 내 마음이 편안하고 예.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고. 예. 근데 지금 요즘 보면 안 그러잖아요. 편리해졌는데도 네네. 그만큼 또 마음이 예. 우리 그 자녀들한테 제가 그 소리 한번 딱 했어요. 아. 우리 며느리한테 네. 예, 나는 업고 양손 잡고 기저귀 가방 어깨에 메고 버스 타고 갈아타면서. 법회 보고 다녀도 누구 이렇게 훌륭하게 키웠는데 네. 제가 그랬어요. 너는 자가용 있고 애 둘밖에 없고 둘밖에 남편 다니고 메모도니 한번 그랬더니 그것도 스트레스로 쌓인다고 또 요즘에는 말도 못하게 그렇군요. 그렇게 세대가 달라졌어요. 예. 저는 그렇게 다녔어요. 그렇군요. 참 지금 이렇게 추억처럼 말씀하시지만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다니기가 쉽지 않죠. 옮겨 타면서 아이 셋을 데리고 가방을 가지고 굉장히 힘듭니다. 법회는 다 끝나버리고 가면 끝나요. 그러니까요. 그래도 또 가. 왜 그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 마음에 뭔가 법회는 끝났어도 보고 와야 가서 돼. 참배를 하고 교무님 만나고 가서 교무님 뵙고 사배라도 하고 네. 와야 내가 또 일주일을 잘 살지 않나. 네. 그래서 살았지 않나. 그렇군요. 사실 자녀들도 그냥 엄마한테 이끌려서 업고 손잡고 갔지만 그 어린 시절의 그 추억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럼요. 예. 초등학교 다니기 전부터 훈련을 보냈으니까 서울교구에 훈련을 보내면 네. 화장실도 제대로 구분 못할 때도 보냈어요, 제가. 네, 자녀들을 갔다. 왜냐하면 표현을 못할 때 선생님 저 화장실 가고 싶어요를 못할 때도 당부해서 보냈죠. 네. 이게 그렇게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네. 지금 엄마들은 안 그러잖아요. 어린 시절부터 어린 마음부터 어떤 우리의 그런 종교심 그런 걸 이렇게 키워주고 싶은 그런 우리 세타원님의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아들은 이제 국립대 서울대를 갔지만 예. 거기 가서 서원의 활동을 열심히 했어요. 예, 대학생 연합회 활동을 꾸준히 했군요. 근데 처음에 뭐라 했냐면 대학교 들어가니까 나한테 종교 강요하지 말라고. 예. 이제 컸어요. 좀 많이 놀랬을 것 컸더라고요. 같은데요. 그래서 내가 알았다. 말 안 하마. 네. 그리고 서울교구 담임교무한테 전화했어요. 교무님, 여자 교무님 시켜서 아들한테 전화하세요. 그래갖고 서원회를 갔어요. 예. 그래서 이제 서원회 회장도 하고 지금도 그 끈은 놓지 않고 있고 거기에서 며느리를 만났고. 예, 서원회에서. 네. 그리고 이제 딸들은 기독교 유아여대를 나왔기 때문에 체풀 시간 있잖아요. 예. 아이들이 굉장히 고민을 하더라고요. 가야 되느냐 말해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라고 그랬죠. 가서 법신불 사은님 찾아라. 왜냐하면 그 학점이 있으니까 그럼요. 예. 가야 돼서. 예. 강요하지 않고 오히려 이웃 종교도 좀 한 번씩 접해보고 공부도 해보면서 우리 교법에 대한 또 어떤 그런 신앙성이나 그런 믿음이 더 커지는 기회도 됐을 거란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 아드님이 대학을 가면서 종교는 자유니까 어머니 강요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좀 당황스러웠을 텐데도 굉장히 당황했죠. 속으로는. 네, 좀 놀라기도 하고 그랬을 텐데 그냥 그대로 인정하면서 또 교무님을 통해서 이렇게 간접적으로 또 이렇게 그랬더니 활동하도록. 이제 안 나올 줄 알았어요. 그 서원에 안 갈 줄 알았는데
갔더라고요. 아, 그래서 서원의 그 사무실을 제가 찾아갔죠. 네. 가서 비품도 사주고 먹을 것도 사주고 시골에서 올라온 원불교 학생들 과외 아르바이트도 소개를 해주고 예. 걔네들 그 친구들이 됐잖아요. 이제 가니까 시골에서 올라온 애들 원불교를 통해서 친구가 됐고 걔네들도 또 제가 그렇게 해주니까 아들이 참 좋아하더라고요. 아, 그랬을 것 같아요. 정말 실질적인 도움을 준 거잖아요. 네. 예. 시골에서 이제 서울에 올라와 학교 다니면서 부모들도 좀 걱정되고 그랬을 텐데 이 원불교 종교 생활하면서 아르바이트까지 네. 안내를 해줄 아들한테는 알바가 많이 들어와요. 과외가 많이 들어오는데 시골에서 올라온 애들은 모르잖아요. 서로. 그렇죠. 그래서 그런 소개도 하고 그래서 아마 아들이 그거를 인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랬을 것 같아요. 네. 정말 자랑스러운 원불교를 엄마. 인정한 것 같아요. 원불교 교도로서 우리 엄마가 정말 실질적인 도움을 내 친구들에게 준 거에 대해서도 큰 고마움을 갖고 그런 여러 가지 마음들이 지금까지 꾸준한 그런 믿음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세타원님을 뵈니까 정말 너무 강요하지 않으면서도 그 간절한 마음으로 불공을 해오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꾸준히 어린 시절 부모님이나 할머님을 통해서 또 스스로 어떤 종교 생활하고 청년회 활동하면서 믿음이 더 커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일생을 이제 아마 봉공 활동이며 여러 가지 활동들이 꾸준히 이어지는데 그런 삶의 어떤 원칙, 그 삶에서 놓치지 않고 항상 신념으로 갖고 있는 어떤 표준 어떤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원불교 교도이기 때문에 교법 실천이 우선이라고 보고요. 저는 교당 내왕시 주의사항을 항상 가슴에 새기고 삽니다. 그 아이들한테도 이렇게 막 원불교 가자 이렇게는 안 해요. 안 하지만 엄마가 이렇게 다니는데 한 번쯤 의심 좀 해보고 왜 다닐까 의심을 좀 해보고 학생 때 다녔던 기억을 되살려서 어른이 됐으니까 네가 판단해서 와라 하는 그 제가 실천하는 그 교법을 실천하는 그런 게 아마 저의 그 신앙심의 모토랄까. 스스로 먼저 교법을 실천하면서 자연스럽게 자녀들이 그 실천하는 엄마의 모습을 보면서 닮아갈 수 있도록 그런 불공을 하고 계시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말로만 억지로 이렇게 권장하는 것보다는 내가 먼저 보여주고 내가 표준이 되고 마음 공부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자연스럽게 따라오도록 하는 게 정말 우리가 참된 어떤 그 종교인의 신법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세타원님은 교단 내에서 정말 왕성한 그런 봉공과 또 신앙 활동을 해오셨는데 그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이제 봉공회 활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처음 봉공회와는 어떻게 인연을 맺게 되신 거예요? 저는 이제 그 신혼 때도 하고 싶었지만 아기가 깐난쟁이라 못하고 이제 그 1983년 정도 3년도에 과천으로 이사를 가게 됐어요. 이사를 갔는데 이제 아이들이 막내가 학원을 가니까 4살 때입니다. 교당 생활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때부터 봉공회 활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학교 보내고 학원 보내고 난 그 나머지 시간을 봉공 활동하면서 그 과천교당의 봉공회가 이렇게 아직 규모가 작기 때문에 뭔가 해봐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뭐 과천의 아파트 단지를 돌면서 그 물품 판매도 해보고 또 그 교당에서 무슨 행사라든지 이럴 때 이제 이웃 사람들도 좀 데리고 가보고 이렇게 하면서 처음에 봉공회 활동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녀가 4살 때부터 막내가 4살 막내가
그러니까 막내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상태가 아니라 4살 때. 4살 때. 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제 막 엄마의 손길이 필요할 때이기도 한데 그래도 본공을 시작을 하셨어요. 네. 사실 그런 어린아이를 두고 본공 활동을 한다는 거는 마음에 걸리기도 하고 쉽지 않은 일이었을 텐데 그 당시 어떤 또 상황이었습니까? 이제 그 아이들이 제가 사실은 좀 부지런해요. 부지런해서 이렇게 일을 좀 빨리빨리 해놓고 네. 나면 그 나머지 시간을 가거든요. 교당을 가는데 막내가 그 학원을 가면 오후 3시에 들어와요. 그 시간까지 하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초능을 아껴서 그 시간에 네네, 그 시간까지 하는데 예. 과천교당이 그 당시에는 서울교구 산하였어요. 그래서 원래 회의를 오면 왔다 가면 3시가 넘을 때가 있어요. 네. 그럴 때 이제 아이들만 있는 거를 본 그 최성덕 교무 정토가 제 친구인데 네. 와서 한번 봤던가 봐요. 예. 보고 저한테 뭐라 하냐면 애 다 키워놓고 본공하라고 야단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았다라고 해놓고 내 나름대로 하면 되지 싶어서 뭐 쉬지 않고 했죠. 네, 정말 옆에서 보기에도 어찌 보면 좀 딱 안타까운. 폈나 봐요. 예, 그래도 굴하지 않고 본공하면서 자녀 키우면서 두 가지 일을 다 해오셨고요. 특히 우리 세타원님은 이제 행정직 공무원으로 계시다가 결혼하면서 잠시 일을 그만두셨는데 다시 또 일을 하면서 이 육아와 사회 활동에 본공까지 3가지를 저는 앞서 부지런하다고 하셨는데 정말 얼마나 부지런하면 이렇게 다 할 수 있을까. 그 당시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어요? 어떻게 하신 거예요? 남편이 세무공무원이었는데 한 21년 근무하고 일이 생겨서 이제 그만뒀어요. 그만두니까 조금 형편이 곤란해지니까 제가 이제 취업을 했는데 그 친구가 정말 좋은 직장 하나를 구해줬는데 일요일도 근무하는 거예요. 보수도 좋고 네. 편한 것인데 일요일은 나는 안 된다 하고 내가 그 일을 거절을 하고 네. 법회 다니는 것 때문에 네. 활발을 이렇게 내가 내 마음대로 시간을 쓸 수 있는 영업직을 선택을 하고 네. 제가 다녔습니다. 다니는데 가서 출근 도장만 땅 찍고 교당을 와요. 네. 그 당시 전명진 교무님이셨어요. 이렇게 서초교당도 그때 당시에 초창이었고 저도 약간 어렵고 교무님도 처음 오셔갖고 어려울 때인데 네. 그 어려움을 우리 둘이 해결하자 하고 교무님의 손발이 되었죠. 제가. 네. 그리고 교무님이 얼마나 든든했을까요? 손발이 되고 그때 당시에 이 그 본공회 일을 엄청 많이 했어요. 16차를 만들고 차를 이렇게 개발해서 만들고 네. 엿을 옛날 조청을 걷고 호박죽을 끓이고 막 이런 일을 하는데 교무님도 잘하셨지만 제가 옆에서 막 보조를 했죠. 그리고 그렇게 하는 중에도 아이들을 그 하교 시간에는 제가 반드시 가서 기다렸어요. 일 안 하는 척하고 기다렸다가 네. 오면 이제 저녁 주고 그리고 밤에 또 교당을 갑니다. 교당을 밤에 또 가요. 네. 예. 왜 그러냐면 바자회 같은 경우에 조청을 하면 한 7시간 정도 이 엿을 불을 떼서 고아야 돼요. 고아야 불을 되는데 직접 떼서 예. 고우는 엿을 마당에다 걸고 했어요. 마당에서. 하는데 그때 막 짜서 교무님 한 번만 끓여놓으세요 하고 집에 왔기 때문에 예. 그 내가 책임지고 가야잖아요. 예. 1시에 갔어요. 새벽 1시에. 네. 이게 교무님이 그 말을 지금도 하세요. 아이들 다 해놓고 학교시켜놓고 밥 잠 차려주고 재우고 그리고 저는 가서 하고 그리고 이제 이게 상하지 않도록 해놓고 집으로 왔죠. 이게 그런 일들이 어찌 보면 내가 왜 그 할머니 영향일까 아니면 그 어릴 적부터 교당을 다니면서 교무님들 하시는 걸 보고 내가 이렇게 습에 젖었나 이런 생각도 하기도 하고 예. 그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정말 젊은 엄마가 자녀들에게도 충분히 또 역할을 하시고 직장을 하면서 그러면서 정말 교당에 대한 그런 애정, 본공의 손길을 놓지 않고 새벽을 또 가르고
갔던 그렇게 그때가 손발됐어요. 아유, 얼마나 했어요. 교무님이 든든하고 고맙고 감사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렇게 해서 이제 본공의 그 싹이 트기 네. 시작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세타원님은 뭐 여러 각 분야에서 본공 활동을 참 많이 해오셨는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본공 활동 꾸준히 해오면서 참 본공이라는 원불교에서 우리가 본공 활동을 한다는 건 어떤 건지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아마 체험으로 많이 느끼는 그런 기회가 됐을 것 같아요. 그럼요. 원불교의 신앙에 저는 그게 꽃이라고 봐요. 제가 말하자면 언니가 원하는 삶은 아니었지만 출가의 삶은 아니었지만 나는 나대로의 내 삶을 네. 그렇게 본공이라는 그 이웃과 함께하는 네. 그런 생활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행복이 그냥 오진 않잖아요. 네. 이웃과 함께 할 때 예. 오기 때문에 아마 예. 그런 마음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어린 시절 그 끼니를 채우기 어려웠던 분이 매일 아침 밥을 먹기 위해서 집에 왔을 때 그분을 따뜻하게 맞아주셨던 그 할머니의 영향, 어머니의 네. 영향을 고스란히 뇌리에 입력하면서 한창 바쁜 시절이고 자녀들을 키우기도 바빴던 그 시절에 교당을 놓치지 않고 본공하면서 앞서 말씀하신 정말 너무 멋진 표현이네요. 우리 원불교의 꽃, 교리, 교법 정신의 꽃은 본공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말 맞는 말씀인 것 같고요. 그런 본공의 세월을 함께하면서 정말 추억도 많고 그러면서 이 교당 본공회의에서 이제 교구 본공회장까지 하신단 말입니다. 네. 서울교구 본공회장으로 네. 6년인가요? 네. 정말 많은 일들을 해 오셨는데 이 서울교구 일개 교당의 본공회장을 넘어서서 교구 본공회장이 될 때는 마음가짐이 또 남달랐을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처음에 교구일 한 것이 전명진 교무님이 더 큰 곳에서 일을 해야 된다. 네. 그러면서 이제 교구본공회로 가봐라 해서 이제 갔어요. 갔는데 처음에는 뭐 처음 가니까 제가 30대 정말 젊은 시절이니까 30 그때가 5, 6 그러니까 차원경 회장님께서 뭐라 했냐면 꽃각시 왔다고. 꽃각시. 정말 반가워했어요. 처음 본공활동을 할 때는. 네. 처음 갔을 때 꽃각시가 왔다고 그렇게 반가워해서 꽃각시. 그 표현이 또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네. 그 맛에 또 다녔어요. 그렇게 또 선배님들이 네. 저를 막 이렇게 챙겨주시는 맞아요. 이 원불교 교도님들은 정말 힘든 일이 있을 때도 일을 하면서도 서로 동지간의 그 법동지간의 따뜻한 법정 그 힘이 거기에 그 말에 속아서 갔을 수도 있고요. 어쨌든 꽃값에 속아서 열심히 정말 선배님 닮아가려고 노력해야겠다 속으로. 제가 그래서 가서 보니까 훌륭하신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구의 이제 임원으로 이모님들이. 좀 처음 시작을 하신 거죠, 30대에. 네네. 예. 그렇게 된 거죠. 네. 그러니까 그 당시 그 처음 서울교구 본공이 임원이 되셔서 하실 때는 주로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참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때는 뭐 연천 수해 났을 때 가자 하면 갔고, 또 뭐 그 전에는 수해지구를 가면 전부 손으로 했어요. 우리가 빨래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지금은 뭐 기계가 다 하기 때문에 그런 손이 필요 없는데 열심히 따라다녔죠. 그러다 보니까 회장도 했어요. 네, 그렇군요. 회장과 관련해서 했던 너무나 큰 봉헌활동은 우리가 아마 이번 시간에는 다 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그 앞서 교당 본공회가 이제 이게 밑받침이 돼서 어찌됐든 교구로까지 이어지게 되는데 당시에 그 과천교당이나 서초교당에서 앞서도 잠시 말씀을 해주셨지만 정말 집중적으로 이렇게 본공하고 나눔했던 이런 그때의 추억이랄까 잊지 못할 참 그런 얘기들도 꽤 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그 서초교당에서 본공회장을 할 때 저희가 이제 그 한 동사무소 추천으로 한 12가정을 반찬 배송을 한 일이 있어요. 반찬 배송. 네네. 일주일에 한 번씩 일요일마다 그걸 한 12년 동안을 하다가 12년을요. 최근에는 이제 대상이 없어서 지금은 안 하는데 그 당시에 그거를 이제 주소만 가지고 찾아다니고 매주 매주 가면 정말 잘 먹었다고
그리고 한 주 안 가면 전화를 제가 해놓거든요. 네. 못 가면 오히려 제 궁금해요. 안부를 물어요. 그분이. 혹시나 어디가 무슨 일이 아프신가? 생겨서 못 왔나. 네. 그럴 때 제가 좀 이렇게 가슴이 찡하죠. 그리고 이제 가서 보면 그분들이 전부 기독교 분들이세요. 아, 종교가 다르시군요. 네. 예. 그래서 이렇게 좀 갈등도 있죠. 아유, 기독교에서 챙겨줄 텐데 우리가 굳이 이렇게 해야 되나 막 이런 소리를 했어도 우리는 또 무아봉공. 네. 이분들이 기독교인이건 불교인이건 어떤 사람이건 간에 그냥 무종교다 생각하고 네. 주자 이렇게 네. 하고 나눔 행사를 네. 그렇게 했습니다. 정말 너무 아름다운 얘기예요. 우리가 자칫 종교를 초월해서 정말 인류애의 정신으로 무아봉공의 정신으로 아무 사심 없이 나누고 베푸는 것이 우리 원불교 교리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하다 보면 사람 마음이 그렇지 않거든요. 분별하게 되고 그렇죠. 또 좀 종교가 다르면 뭔가 좀 서먹하기도 하고 그런 마음들이 날 수 있는데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12년을 종교 초월해서 정말 사심 없이 반찬은 또 특히나 다 그 정성이잖아요. 그 정성을 합해서 아마 이게 큰 위력으로 다가오지 않았을까. 정말 종교 초월의 유알 정신을 이 봉공회에서부터 실천을 해오셨다는 생각이 드는데 정말 말씀만 들어도 너무 멋지고요. 그분들이 고마운 게 마중을 나와요. 반찬 봉사하는 봉사자들을 위해서. 왜냐하면 이렇게 지하에 사시거나 이러니까 처음에는 그릇에 담아서 보내면 그릇이 없어지기도 하고 많이 이렇게 소환이 안 됐었어요. 그랬는데 나중에는 이렇게 모았다가 주기도 하고 그분들이 또 사탕도 나눠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또 한 분은 교회 다니면서도 이렇게 서쪽교단까지 와서 고맙다는 인사를 하신 분도 있었고 이게 그런 거를 종교를 초월해서 하다 보면 정말 그런 분들이 더 마음을 놓고 우리한테 감사를 표현할 때 저희들이 뭉클하죠. 고맙죠. 저희도. 그렇군요. 잘 먹어주니까 고맙고. 정말 그 반찬 만들면서 정성스러운 그 따뜻한 마음이 그분들에게 직접 전달이 되니까 참 정말 봉공도 봉공이지만 서로 상생선연으로 좋은 인연을 맺어가는데도 큰 역할을 하시고 간접 교화에도 또 큰 역할을 하셨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 12년의 반천 봉사는 사실 이제 시작이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교구 봉공회 활동하면서 더 적극적이고 활발한 봉공 활동들이 펼쳐지게 될 텐데요. 다음 시간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인생토크 세상 만난 기쁨, 지금까지 서초교당 세타원 한성봉 교도와 말씀 나눴습니다. 세타원님의 특별한 삶의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이어지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